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좋아요, 공유, 댓글 잊지 마세요. 이 만화에서 우리 주인공은 한 여자 때문에 인생을 완전히 망칩니다. 바로 그 여자가 그를 배신하게 되지만 운명은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재물의 신의 축복으로 그는 서서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이야기는 우리 주인공이 비에 젖은 거리를 필사적으로 달리고 누군가 그를 향해 멈추라고 소리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갑자기 두 명의 깡패가 나타나 구부정한 노인에게 그 녀석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흰머리의 남자는 후드 아래에서 침묵을 지키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둘 중 더 힘이 센 녀석이 대답이 없자 짜증을 내며 노인의 멱살을 잡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덩치 큰 녀석이 분노하며 모르는 척한다며 그를 때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가 뭔가를 하기도 전에 주인공이 돌아와 그들에게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그는 자신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며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채업자들은 채무자가 다시 돌아와 맞설 용기가 있다는 것에 놀랍니다. 빨간 반다나를 한 남자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주인공의 배를 세게 칩니다. 주인공이 기침하며 땅에 쓰러지는 동안 추심원들은 빚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주인공은 시간을 더 달라고 애원하며 다음 달까지 기다려달라고 부탁합니다. 한 사채업자가 그의 셔츠를 잡아 일으키며 곧 갚지 않으면 집을 부숴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주인공은 며칠만 더 달라고 간청하지만 깡패는 흥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주인공을 땅바닥에 난폭하게 내던집니다. 그 후 추심원들은 두들겨 맞고 무릉덩이에 쓰러져 있는 채무자를 버려두고 떠나기로 합니다. 주인공은 에이미가 아직 집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사적으로 그는 일어나 땅에 떨어진 무언가로 깡패 중 한 명을 뒤에서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다시 쓰러지고 사채업자는 그의 고집에 대해 불평합니다. 갑자기 젖은 도로에 고급 차 한 대가 멈춰서며 모두의 시선을 끕니다. 한 남자가 차에서 내리자 누군가 그가 젖지 않도록 우산을 씌워줍니다. 주인공이 충격받게도 차에서 내린 남자는 진파 그룹의 사장이며 에이미라는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젊은 남자는 완전히 기가 막혀 그 여자에게 저 남자와 거기서 뭘 하고 있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대답하며 자신을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하고 새 남자친구가 순가문의 도련님이라고 밝힙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지난 10년 동안 함께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일 리 없다고 소리칩니다. 그 순간 여자의 어머니가 나타나 그를 뻔뻔하다고 부르며 딸의 인생을 망쳤다고 말합니다. 무릎을 꿇은 주인공은 그녀에게 따지며 그녀의 심장 수술을 위해 사채까지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배은망덕한 장모는 아무도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 없다며 세사위는 엄청나게 비싼 선물을 준다고 말합니다. 전 여자친구는 그가 항상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선택이었다고 덧붙입니다. 주인공은 그녀가 대학을 다닐 때 지원해주고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도록 돕기 위해 집까지 저당 잡혔다고 주장합니다. 분노한 여자는 그의 뺨을 때리고 패배자라고 부르며 딸은 이제 부자에게 속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마치 가난한 소년의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듯 어두운 하늘을 가로지르는 번개가 칩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이름은 린 위안입니다. 도련님이 다가와 린 위안에게 분수를 알고 빚을 갚기 전에 사라지라고 말합니다. 린은 방금 겪은 이중 배신에 완전히 무너진 채 침묵을 지킵니다. 그는 10년간의 사랑과 자신이 했던 모든 희생이 아무 의미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했답니다. 도련님은 여자와 그녀의 어머니에게 차에 타라고 말하고 둘 다 주저없이 동의합니다. 그들이 차를 타고 떠나면서 전 장모는 채무자의 얼굴만 봐도 재수가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자 부하들이 두목에게 그를 어떻게 할지 묻고 두목은 규칙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반다나를 한 깡패는 알아들었다는 듯 주인에게 악의적인 미소를 보냅니다. 곧 어둡고 비 내리는 골목에 고통의 비명이 울려 퍼지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안경 쓴 사채업자는 다친 다리는 이자에 불과하며 다음 달까지 갚지 않으면 더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들은 빗속에 의식을 잃은 젊은 남자를 버려두고 떠납니다. 후드를 쓴 인물이 다가옵니다. 땅에 누워 린은 노인에게 자신의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떠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저 미소 지으며 모든 것에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고 소년에게 말합니다. 주인공은 여자친구가 떠났고 이제 빚더미에 앉았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그는 휴대폰의 알림을 느끼고 무엇일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충격적이게도 화면에는 그의 은행 계좌에 100만 위안이 입금되었다고 표시됩니다.
리는 손에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서 자신이 헛것을 보고 있는지 의심합니다. 그러자 채무자는 이것이 너무 좋아서 사실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그는 100만 위안이 실제로 입금된 것을 보고 말합니다. 이게 뭐지? 이건 너무 우연의 일치 아닌가? 1000만 위안을 생각하긴 했는데 이건 좀 너무 큰 우연 아닌가? 환호하며 젊은 남자는 일어나 자신의 재기의 날이 마침내 왔다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의 환호는 다리 통증으로 중단되고 노인이 도움을 제안합니다. 우선 제가 병원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거만한 젊은 남자가 그들을 혐오스럽게 쳐다보며 그들에게서 나는 냄새에 대해 불평합니다. 접수원은 진료비가 500위안이고 표준 병실은 하루에 1만 위안이라고 알려줍니다. 하루에 1만이라는 가격을 듣고 젊은 남자는 충격을 받아 입원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접수원은 화를 내며 그가 돈 한 푼도 없으면서 부자인 척한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을 뿐입니다. 미소 지으며 그는 카운터에 카드를 올려놓고 병원에서 가장 좋은 방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자는 여전히 의심하며 그가 농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카드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카드를 긁자 거래 결과의 충격으로 눈이 커집니다. 그녀의 표정은 즉시 바뀌고 그를 린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제 VIP실에서 린은 마사지와 특별 간호를 포함한 인류 대우를 받습니다. 그는 또한 회복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특식을 즐깁니다. 이 모든 보살핌으로 그의 다친 다리는 아무런 합병증 없이 점차 치유됩니다. 나중에 간호사가 그에게 완전히 괜찮아져서 퇴원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새롭게 자신감을 얻은 그는 노인을 옆에 두고 병원을 걸어 나옵니다. 그 순간 그는 배신을 기억하며 그 여자 때문에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겠다고 맹세합니다. 밖에서 그는 노인에게 감사하며 보답으로 카드를 주려고 하지만 노인은 거절합니다. 주인공은 그 덕분에 자신의 운명이 바뀌었다며 그를 은인으로 여긴다고 말하며 고집합니다. 갑자기 지나가던 스트리머가 그 장면을 보고 녹화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그때 노인이 갑자기 땅에 쓰러집니다. 스트리머의 채팅창은 그에게 도우라고 재촉하지만 콘텐츠 제작자는 돈을 뜯어내려는 사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망설입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젊은 남자는 스트리머를 밀치고 쓰러진 노인을 도우러 달려갑니다. 그는 노인을 등에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고 채팅창은 그의 행동을 칭찬합니다. 노인은 속으로 자신이 주인공의 인성을 잘못 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린은 노인을 응급실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합니다. 의사는 환자가 뇌출혈을 일으켜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알려줍니다. 결심한 린은 노인의 생명이 중요하며 모든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말합니다. 의사는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고 확인하고 환자를 수술실로 데려갑니다. 린이 떠나는 것을 보며 의사는 돈이 정말 사람을 더 용감하게 만든다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린은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병원 밖에 서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 걱정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믿기지 않는 기분인지 생각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더 이상 가난하고 빚에 쪼들리는 패배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자신감을 갖고 도시를 걷습니다. 갑자기 그는 한 건물에서 누군가 밀린 집세를 요구하는 고함 소리를 듣습니다. 다음 순간 창문에서 사진 액자가 던져져 그의 바로 앞에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깨진 액자 속에는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의 어린 시절 사진이 드러납니다. 주인공은 가족 사진을 지키기 위해 조심스럽게 땅에서 사진을 집어듭니다. 그는 진지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그것을 쳐다봅니다. 한 지인이 그에게 다가와 집주인이 격분해서 그를 찾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의 친구는 주인공의 침착함을 이상하게 여기며 그가 언제 그렇게 태연해졌는지 궁금해합니다. 그가 집에 도착하자 집주인 아주머니가 빗자루를 손에 들고 화를 내며 소리치며 그를 맞이합니다. 그녀는 석 달치 월세를 내지 않으면 계속 머물 수 없을 거라고 협박합니다. 그러고는 그처럼 쓸모없고 돈 없는 세입자를 들여 운이 없었다고 불평합니다. 주인공은 사진을 보며 부모님 인생의 전반부에 이미 고통을 안겨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고함 소리에 이웃들이 무슨 일인지 보려고 밖으로 나옵니다. 한 이웃은 주인공이 월세를 안 내고 여자친구에게 차였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주민도 동의하며 그를 불쌍하다고 하고 차일 만했다고 말합니다. 집주인은 그의 침묵에 더욱 짜증이 나서 기머거리인 척하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건물을 임대하면서 이렇게 뻔뻔한 사람은 처음 본다며 계속해서 잔소리를 합니다. 그녀는 오늘 당장 돈을 내라고 소리칩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마작 할 돈을 어디서 구하겠냐고요.
그녀가 뺨을 때리려고 손을 들자 주인공이 갑자기 그녀의 손목을 잡고 차가운 눈빛으로 묻습니다. 이게 당신이 원하던 건가요? 집주인은 그의 질문에 혼란스러워하며 이해하지 못한 채 그를 쳐다보기만 합니다. 그러자 그는 그녀에게 6,000위안을 이체합니다. 그녀는 계좌를 확인하고 돈이 입금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이 가난한 청년이 이제 월세를 낼 돈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관심하고 침착한 태도는 그녀를 더욱 짜증나게 할 뿐입니다. 그러자 청년은 그녀에게 휴대폰을 보여주고 알림에는 거의 1억 위안에 달하는 잔액이 표시됩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집주인은 자신의 건물 전체가 그의 계좌에 있는 푼돈만도 못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우월한 표정으로 충분히 받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할 말을 잃습니다. 그는 웃으며 그녀가 월세 받는 것을 아주 좋아하니 좋은 생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벼락부자가 된 남자는 그녀가 자신을 위해 계속 월세를 거둘 수 있도록 건물 전체를 사겠다고 발표합니다. 험담하던 이웃들은 그를 촌뜨기,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부르며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집주인은 초조하게 건물의 시세가 450만 위안이라고 더듬으며 말합니다. 그는 카드와 함께 1,000만 위안을 제안하고 나머지는 전부 리모델링하는 데 쓰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즉시 활짝 웃으며 카드를 받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하겠다고 장담합니다. 그러자 리는 이웃들에게 돌아서서 모두에게 짐 살 시간으로 사흘을 줍니다. 격분한 그들은 임대 계약이 끝나지 않았고 월세도 냈다고 소리칩니다. 새로운 주인은 이제 이 건물이 린의 소유이며 그의 말이 곧 법이라고 선언합니다. 주인공은 사흘 안에 이곳에 사는 사람을 보고 싶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집주인은 재빨리 그를 지지합니다. 장면은 도시의 호화롭고 명망 있는 호텔 앞의 밤으로 바뀝니다. 이제 부자가 된 주인공은 자신감 있게 레드카펫을 따라 입구로 걸어갑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이 그를 맞이하며 예약했는지 묻습니다. 리는 혼란스러워하며 예약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어떤 목소리가 그를 패배자라고 부르며 감히 5성급 호텔에 들어오냐고 따집니다. 그는 돌아보고 전 여자친구와 그 도련님이 거기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자는 그에게 현실을 직시하고 모든 것이 끝났으니 더 이상 자신에게 매달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경멸하며 자신이 아직도 그녀를 신경 쓴다고 생각하는 그녀를 망상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여자는 그가 무릎 꿇고 빌기 위해 자신을 따라왔다고 비난하고 그녀의 남자친구는 그를 무시하라고 부추깁니다. 화가 난 리는 주먹을 꽉 쥐고 전 여자친구에게 선을 넘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사채업자들이 나타나 그를 둘러싸고 마침내 돈을 구했냐고 묻습니다. 그의 전 여자친구는 순도련님이 특별 손님이니 소란을 피우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리는 그녀의 말을 끊고 그녀의 헛소리를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체크인하러 왔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격분한 여자는 자신을 모욕한 그를 때리려고 손을 듭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그녀의 손목을 잡고 두 사람을 상대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반다나를 쓴 사채업자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주인공에게 격분하며 협박합니다. 그러나 그가 무언가 하기도 전에 단호한 목소리가 갑자기 모두에게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빚쟁이들은 누가 왔는지 보고 충격을 받고 즉시 리 사장님을 알아봅니다. 나타난 남자는 진파그룹의 최대 파트너이자 매우 중요한 인물인 리텐입니다. 순도련님은 새로운 사람에게 이 창피한 장면에 대해 재빨리 사과하고 안으로 초대합니다. 그러고는 리는 그저 쓸모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며 호텔에서 쫓아내려던 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부하 중 한 명이 린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려고 준비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지팡이가 바닥을 세게 내리칩니다. 소란은 즉시 멈춥니다. 리 사장님의 표정이 분노로 차갑게 변합니다. 그는 만약 누구라도 감히 이 청년을 건드리면 진파그룹을 파산시키겠다고 경고합니다. 주위 군중은 린과 그런 중요 인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속삭이며 궁금해하며 놀랍니다. 순도련님은 그 영향력 있는 남자가 자신을 똑바로 지나쳐가자 완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리텐은 린에게 가까이 다가가 마침내 그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린은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린은 헛기침을 하고 자신을 리텐이라고 소개하며 린이 자기 집안의 은인이라고 밝힙니다. 그 부유한 남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길에서 쓰러졌는데 린이 그를 구하고 모든 의료비를 지불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시점에서 순도련님이 끼어들어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심지어 린의 빚 증서를 보여주며 그 같은 채무자가 그런 돈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리 가문의 후계자는 경멸하는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내 자신도 보여줄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화면에는 린이 노인을 돕는 병원 보안 영상이 표시됩니다. 그 커플은 망연자실합니다.
여자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그가 정말 빈털털이었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감사의 표시로 리테는 다이아몬드 카드를 건네며 리 가문이 그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경호원들이 노 사장님을 구해준 것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무릎을 꿇습니다. 조폭 두목, 전 여자친구, 그리고 순도련님은 VIP 다이아몬드 카드를 보고 더욱 충격을 받습니다. 군중 속 누군가가 전 세계에서 단 3명만이 그런 카드를 소유하고 있다고 속삭입니다. 리는 선물을 거절하며 사람을 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의무이며 자신의 빚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고 침착하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노인의 아들은 친구 사이의 선물이라며 카드를 주겠다고 고집합니다. 경호원들은 다시 무릎을 꿇고 린 선생님께 그것을 받아달라고 진심으로 간청합니다. 더 이상의 소란을 피하기 위해 리는 마침내 카드를 받고 리테는 매우 기뻐 보입니다. 전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에게 저 패배자가 정말 운이 좋았다고 속삭입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리 가문의 후계자는 순한우에게 자신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를 린 선생님께 양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순 도련님은 완전히 망연자실합니다. 그는 이제 예전의 채무자를 모셔야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는 린을 쓸모없다고 부르며 항의합니다. 여자는 패배자는 프레지덴셜 스위트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덧붙입니다. 화가 난 리테는 그들이 리 가문을 모욕했다고 비난하며 중요한 프로젝트를 취소하겠다고 위협합니다. 순한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는 자기 집안 수입의 70%가 리 가문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필사적으로 그는 즉시 태도를 바꾸고 린에게 안으로 들어가시라고 정중하게 청합니다. 그는 그 프로젝트를 잃을 여유가 없습니다. 후계자는 새 친구와 함께 떠나려 하지만 순한우가 재빨리 그들을 뒤쫓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여 사과하며 중요한 분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인정합니다. 혼란스러워진 여자는 왜 남자친구가 패배자에게 사과하는지 묻습니다. 순한우는 그녀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얼굴이 순수한 분노로 일그러집니다. 갑작스러운 분노에 휩싸여 그는 그녀가 감히 리 사장님의 은인을 모욕했다고 소리치며 뺨을 때립니다. 순한우가 그녀에게 즉시 무릎 꿇고 린 선생님께 사과하라고 명령하자 젊은 여자는 전 남자친구 때문에 뺨을 맞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며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린과 리를 향해 돌아서서 그 여자는 머리가 비었으니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아달라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인공은 그의 말을 끊고 그들의 계산은 하루 만에 끝나지 않을 것이니 오늘은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차갑게 경고합니다. 순한우는 재빨리 동의하고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하며 언젠가 두 사람을 아침 식사에 초대하기까지 합니다. 그 말과 함께 이전의 채무자와 그의 새로운 동맹은 엘리베이터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충격에 빠진 커플의 눈앞에서 문이 닫힙니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순한우는 증오로 불타는 눈으로 오늘 겪은 굴욕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조용히 맹세합니다. 다음 날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에서 그의 새 친구에게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는지 물었습니다. 리는 미소 지으며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답합니다. 그러자 그 부자는 직원들에게 린을 잘 돌봐주라는 의문스러운 지시를 내립니다. 린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두 남자가 그를 데리고 가자 완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곧 그는 두 여인이 전날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마사지를 해주는 동안 편안한 소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의 친구는 이것이 단지 개인적인 감사 표시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심지어 아버지를 직접 모시고 린의 부모님께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린은 모든 것을 되돌아보며 이것이 바로 상류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부모님을 떠올리며 상황이 정말로 변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좋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합니다. 장면은 다음 날로 바뀌어 도시의 아름다운 맑은 풍경과 우뚝 솟은 고층 빌딩들을 보여줍니다. 한 직원이 나타나 린이 제대로 옷을 갖춰 입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정장을 고르는 것을 돕습니다. 우아한 새 옷을 입은 그는 작별 인사를 하고 마음속에 구상한 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합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그는 먼저 차를 사고 그 차로 부모님을 모시러 가기로 결심합니다. 완전히 차려입고 자신감에 찬 전직 채무자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고급 호텔을 나섭니다. 한편 선글라스를 낀 한 남자가 그를 몰래 지켜보며 목표물이 방금 그 장소를 떠났다고 전화로 보고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차에 올라타 운전사에게 린을 놓치지 않도록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주인공은 첫 번째 큰 지출을 하기 위해 고급 자동차 대리점에 도착합니다. 한 판매원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차를 구경하겠냐고 물으며 그를 맞이합니다. 리는 침착하게 그렇다고 바로 그 때문에 여기에 온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다른 거만한 직원이 대화에 끼어듭니다. 파란 머리의 판매원은 그를 거지라고 부릅니다. 리는 차를 사러 왔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판매원은 그의 값싼 옷만 봐도 그가 손님인 척하는 패배자일 뿐이라고 말하며 그를 조롱합니다. 인내심을 잃은 리는 그의 어깨에서 남자의 손을 치웁니다. 판매원은 린의 태도에 화를 냅니다. 갑자기 그의 전 여자친구가 순공자와 함께 나타나 린을 빈털터리 패배자라고 부르며 그를 쏘아봅니다. 여자는 선글라스를 벗고 그가 마이바흐를 쳐다볼 형편이나 되냐고 조롱하듯 묻습니다. 순공자는 운 좋게 리 사장님을 만났다고 해서 인생이 바뀐 줄 알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심지어 린이 10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가 이제 자신의 약혼녀라고 거만하게 자랑합니다. 진파그룹의 부하들이 린의 무능함을 비웃으며 농담을 합니다. 전 여자친구는 그가 항상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 번도 진심으로 그를 소중히 여긴 적이 없다고 경멸적으로 생각합니다. 린은 침착하게 동의하며 만약 그들이 여전히 함께였다면 그녀는 분명 마이바흐를 타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감 있게 앞을 가리키며 자신이 사려는 차가 바로 저것이라고 밝힙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려 1억 3천만 위안 상당의 한정판 부가티를 봅니다. 거만한 판매원은 웃음을 터뜨리며 린에게 당장 떠날 시간 5초를 줍니다. 하지만 린은 그를 무시하고 첫 번째 친절했던 판매원에게 카드를 건네며 판매를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그 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받아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단말기에 긁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화면에는 1억 3천만 위안이 성공적으로 이체되었다고 표시됩니다. 파란머리 판매원은 창백해지며 저 패배자가 어떻게 그런 돈을 가질 수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그 순간 매장 매니저가 화가 나서 다가오자 전 시장에 하이힐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녀는 거만한 판매원의 뺨을 때리며 부가티 주인을 모욕한 바보라고 부릅니다. 다른 직원은 사장의 행동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반면 리는 침착하게 그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매니저는 고객을 향해 돌아서서 그 자리에서 친절했던 판매원을 승진시키고 판매에 대한 전체 수수료를 그에게 부여합니다. 새로 승진한 직원은 감정이 벅차올라 그녀에게 거듭 감사하며 매니저와 새 고객 모두에게 절을 합니다. 리는 남을 얕보기만 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그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매니저가 그가 공식적으로 해고되었다고 발표하자 거만한 판매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절박해진 젊은 남자는 외모로 고객을 판단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는 심지어 린 앞에 무릎을 꿇고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자비를 구합니다. 하지만 그가 빚과 주택담보대출금에 대해 울부짖는 동안 경비원들이 그를 끌고 갑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자 매니저는 미소를 지으며 린에게 개인 모델과 고급 운전사를 포함한 30일간의 독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새로운 여정에 동행할 세계 챔피언 아름다운 캔무를 소개합니다. 순공자가 다가가려 하지만 경비원이 그를 막아서며 여기서는 부가티 소유주만 말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분노하고 좌절한 부잣집 도련님은 이를 갈며 린이 이 모든 것을 얻은 것은 오직 이씨 가문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주인공은 우아한 운전사를 옆에 태우고 슈퍼카를 몰아 자신의 옛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는 그늘에서 쉬고 있는 두 노부인에게 손을 흔듭니다. 여자들은 누가 집에 돌아왔는지 깨닫고 충격에 빠져 쳐다봅니다. 그들은 재빨리 그의 전 여자친구가 같이 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아름다운 젊은 아가씨는 누구인지 묻습니다.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모델은 아주머니들에게 자신은 단지 린의 개인 운전사일 뿐이라고 설명하며 자신을 소개합니다. 린은 침착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부모님을 뵈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걸어가는 동안 이웃들은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습니다. 그가 떠나자마자 소문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그가 단지 과시하기 위해 부자인 척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속삭입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린은 그 낡은 고대서의 삶이 얼마나 단순하지만 정직했는지를 기억합니다. 갑자기 집안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는 큰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가 무방비 상태의 노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린은 자신의 집안에서 가족을 위협하는 불량배의 목소리를 듣고 피가 끓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불량배가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있는 동안 어머니는 거실 바닥에서 속수무책으로 울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의 아버지는 단지 작은 나무 묘목에 부딪혔을 뿐이며 그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불합리하다고 말하며 자신을 변호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불량배는 그것이 매우 비싼 수입 소나무였다고 소리치며 피해에 대해 즉시 10만 위안을 요구합니다. 그의 공범은 집에서 모든 귀중품을 가져가자고 제안합니다. 한편 대머리 악당은 사악하게 희죽거립니다. 그 순간 린이 그들에게 멈추라고 명령합니다. 불량배는 화를 내며 돌아서서 감히 누가 자신을 방해하냐고 소리칩니다. 그는 비웃으며 린을 알아보고는 위대한 빚쟁이 패배자가 돌아오기로 결심했냐며 그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불량배는 그가 아마 대도시에서 구걸조차 못했을 것이라고 웃으며 농담합니다. 격분한 린은 그들에게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며 애 자신의 부모님을 괴롭히는지 묻습니다. 대머리 두목은 그의 아버지가 100그루가 넘는 묘목을 파괴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10만 위안을 요구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린의 아버지는 보안 카메라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하려 하지만 사기꾼은 장치가 고장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대머리 남자는 그들 같은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그런 돈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며 가족의 재정 상태를 조롱합니다. 숨겨진 의도를 가진 악당은 주택 양도 계약서를 꺼내 린의 아버지에게 소위 빚을 해결하기 위해 서명하라고 말합니다. 절망에 빠진 그의 부모님은 자신들의 집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음을 깨닫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린은 순수한 증오심으로 적을 노려보며 그가 너무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을 괴롭혀왔다고 말합니다. 불량배는 그 협박에 웃으며 전직 빚쟁이가 정말 밖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해하며 그를 조롱합니다. 갑자기 밖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갱단이 지원군을 데려왔습니다. 몽둥이로 무장한 여러 명의 부하들이 그들을 둘러쌉니다. 린은 더 이상 대화는 없을 것이며 오늘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린은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심판의 날이 마침내 왔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가 억눌렀던 모든 분노를 터뜨리며 두목의 얼굴에 강력한 주먹을 날립니다. 대머리 남자는 이를 뱉어내고 분노에 미쳐 부하들에게 린을 가차없이 끝장내라고 명령합니다. 갑자기 아름다운 운전사가 싸움에 뛰어들어 다가오는 불량배들과 맞설 준비를 합니다. 재빠른 움직임으로 그녀는 한 공격자의 턱에 정확한 발차기를 날려 즉시 그를 기절시킵니다. 다음 순간 그녀는 고개 같은 동작을 사용하여 나머지 갱단원들을 쓰러뜨리며 놀라운 전투 기술을 선보입니다. 밖에서는 이웃들이 싸움 소리를 듣고 린의 가족이 이번에는 정말 큰 곤경에 처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정문이 큰 충돌음과 함께 활짝 열리면서 근처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놀랍게도 불량배들은 하나씩 집 밖으로 내던져집니다. 얼굴이 멍들고 부어오른 부상당한 갱단 두목은 그들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며 린을 위협합니다. 그 말과 함께 불량배들은 꼬리를 내리고 굴욕감에 도망치고 린은 경멸의 눈초리로 그들을 지켜봅니다. 이웃들은 즉시 태도를 바꾸고 린을 칭찬하기 시작하며 그가 항상 재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집안에서 린은 부모님을 껴안고 그들이 겪었던 모든 고통에 대해 사과합니다. 아버지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이 싸움 이후로는 마을에서 계속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으며 린은 그들을 진정시키고 바로 그들을 도시로 모셔 함께 살기 위해 돌아왔다고 밝힙니다.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고 이상한 기운이 그의 몸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의 부모님은 걱정스럽게 그를 쳐다보며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린은 의식을 잃고 운전기사의 품에 쓰러지고 부모님은 그가 싸움 중에 다쳤다고 생각하며 패닉에 빠집니다. 밖에서는 수군거리는 이웃들이 그가 용감한 척했을 뿐이며 가족에게는 여전히 힘든 날들이 남아있을 거라고 속삭입니다. 잠시 후 린은 의식을 되찾고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저 최근에 잠을 잘 못 자서 피곤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도시로 이사가서 큰 집에 살고 다시는 괴롭힘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차가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으며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떠나자 이웃들은 린이 왜 부모님을 도시로 데려가는지 궁금해하며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급차를 보고 모두 입을 다물고 그가 어떻게 그렇게 비싼 것을 살 수 있었는지 추측하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 후 그들은 화려한 상업용 건물에 도착합니다. 린은 이제 제대로 된 새 옷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 장소의 호화로움에 압도되어 문제를 일으킬까 두려워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린은 아들이 더 이상 돈이 부족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9,992안이라는 가격표를 보고 패닉에 빠집니다. 필사적으로 그녀는 이건 강도나 다름없고 감당할 수 없다며 린을 밖으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실수로 다른 여성과 부딪힙니다. 그 여성은 즉시 그녀를 눈이 멀었냐고 쏘아붙이며
앞을 보고 다니지 않냐고 묻습니다. 린의 어머니는 전적으로 자기 잘못이라며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놀랍게도 그 여성은 그녀를 알아보고 가난하고 쓸모없는 친척을 만난 불운에 대해 불평합니다. 린의 어머니는 혼란스러워하며 그 모욕이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부유한 여성은 오만하게 분수를 알고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가난 냄새가 자신의 명품 옷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린의 아버지가 앞으로 나서서 어떤 오해가 있든 아들을 대신해 사과하겠다고 합니다. 부유한 여성은 두 가족 간의 결혼이라는 생각에 비웃음을 터뜨립니다. 그 순간 린의 전 여자친구가 나타나고 그녀의 어머니는 아마도 새 사위에 대해 자랑합니다. 유명한 선 도련님 이야기에 충격을 받은 린의 부모님은 그들이 하는 말이 사실인지 묻습니다. 린은 침착하게 자신과 그 여자가 정말로 헤어졌다고 확인해줍니다. 젊은 여성은 그에게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을 찾으라고 말하고 그녀의 어머니는 어떤 여자도 가난한 남자를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그녀는 심지어 자신은 가게에 어떤 것이든 살 수 있지만 그들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자랑합니다. 예상치 못하게 운전기사가 앞으로 나서서 그들 같은 속물 쓰레기는 자기 사장님께 어울리지 않는다고 차갑게 말합니다. 그녀는 자기 것이 아닌 부로 과시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은 돈이 없어도 린의 곁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부유한 여성은 더는 헛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며 소리치고 린 씨는 그냥 서서 듣고만 있을 거냐고 묻습니다. 그 순간 린은 카드를 꺼내 판매원에게 가게의 모든 것을 그의 부모님과 동행을 위해 포장하라고 침착하게 말합니다. 직원은 깜짝 놀라며 총액이 최소 800만 위안이 될 것이라고 더듬거립니다. 그녀는 그가 진심인지 묻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그의 계좌에 800위안이라도 있으면 기적일 거라며 그는 부자인 척하는 것뿐이라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앞에서 기계는 아무 문제 없이 800만 위안 결제를 확인합니다. 전 장모는 즉시 그가 신용으로 결제했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판매원은 그것이 블랙카드라고 재빨리 설명합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그가 분명 이 씨의 카드를 쓰고 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 순간 린은 그들의 눈을 완전히 뜨게 해주기로 결심합니다.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논쟁을 끝내기 위해 가게 전체를 사버리겠다고 선언합니다. 직원은 창백해지며 가게가 1억 위안의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여성은 그가 그런 돈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다며 소리칩니다. 린은 그녀를 실망시켜 미안하다며 침착하게 사과하고 카드를 긁습니다. 1억 위안이 손쉽게 결제되었습니다. 판매원은 즉시 그를 린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제 가게가 문을 닫았으며 두 여성은 영구적으로 출입이 금지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전 여자친구는 그가 사기꾼이며 그 돈은 분명히 씨에게서 빌린 것이 틀림없다고 소리칩니다. 경비원이 나서서 그들을 밖으로 내보내며 소란을 피우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증오가 불타는 눈으로 그 여자는 이 씨가 린에게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날을 기다리겠다고 맹세합니다. 차로 돌아와 린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린은 그들의 좋은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고 안심시킵니다. 운전기사가 다음 목적지가 어디인지 묻습니다. 린은 아버지가 골동품 수집을 좋아하시고 이제 마침내 그것들을 살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도시에서 가장 큰 경매에 참석하기로 결정합니다. 장면은 밤으로 바뀌고 지역 자선 경매가 열리는 웅장하고 인상적인 건물 앞입니다. 홀 안에서 사회자가 타냐 그룹의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하며 손님들에게 초대장을 가지고 입장하라고 안내합니다. 입구에서 한 직원이 린과 그의 가족을 멈춰 세우고 초대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는 그들을 촌뜨기라고 부르며 가짜 옷을 어디서 샀냐고 비웃습니다. 그러고는 즉시 떠나라고 말합니다. 린의 얼굴이 분노로 어두워집니다. 오만한 직원을 차갑게 쳐다보며 그가 묻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지? 남자는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위협합니다. 하지만 그가 행동하기 전에 엄한 목소리가 그에게 당장 멈추라고 명령합니다. 린이 구한 노인의 아들이 앞으로 나서서 어떻게 경비원 따위가 감히 자신의 VIP 손님에게 손을 대냐고 따집니다. 군중은 그가 강력한 인물인 리양임을 알아봅니다. 직원은 그런 중요 인물을 보고 패닉에 빠져 자신을 변명하려 하지만 두려움에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지 못합니다. 부유한 상속자는 린 씨의 기분을 망치지 않도록 부하들에게 즉시 그 직원을 치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러고 나서 리장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린과 그의 가족에게 당황스럽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주위의 손님들은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 젊은이는 누구길래 그 같은 사람에게서 직접 사과를 받는단 말인가? 완전히 혼란스러운 린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조용히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리우양은 린이 자기 아버지의 목숨을 구했고 따라서 그들 가족의 은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오해가 풀리자 그는 경매가 곧 시작될 것이라며 모두를 홀안으로 초대합니다. 주최자로서 그는 모두가 이벤트를 즐기길 바라며 린 씨를 위해 마지막 특별한 물품이 준비되어 있다고 암시합니다. 경매는 큰 활기 속에 시작됩니다. 귀중한 꽃병이 순식간에 500만 위안 이상에 팔립니다. 잠시 후 사회자가 기사의 보물, 재물을 가져오는 보물, 취보여의 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1만 년 된 온옥으로 만들어졌고 야광주와 적금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받침대는 자단목으로 만들어졌으며 7가지 보석과 금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전설에 따르면 재물을 끌어들이고 집안을 금전적 불행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시작가는 1000만 위안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입찰은 빠르게 격해집니다. 1800만, 2500만, 2800만. 그때 갑자기 한 부유한 남자가 일어나 5000만 위안을 부르며 아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진파그룹의 대표가 자랑스럽게 입찰가를 외치자 관객들이 그를 칭찬합니다. 경매사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자 그의 아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의사봉이 막 내려치려는 순간 린이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1억 위안. 홀은 조용해집니다. 그는 자신의 여자친구도 마침 그 물건을 아주 좋아한다고 아무렇지 않게 덧붙입니다. 모두가 깜짝 놀랍니다. 이 린이라는 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사회자는 규칙에 따라 1억을 초과하는 모든 입찰은 즉각적인 자산 확인이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망설임 없이 린은 동의하고 모두 앞에서 확인을 승인합니다. 잠시 후 거대한 화면에 그의 계좌 잔액이 표시됩니다. 9천억 위안 이상. 장내의 모든 사람이 숨을 삼켰다. 린이 숨겨진 재벌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경매사는 경쟁 입찰자에게도 자산 확인을 요청했다. 화면에 유동자금이 9천만 위안밖에 없다고 뜨자 그 부자는 창피함에 얼굴이 빨개졌다. 경매사는 그의 한도가 부족하다며 입찰 자격을 박탈했다. 남자는 그게 자기 전 재산이 아니라며 화를 내며 항의했지만 단호하게 제지당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굴욕과 분노 속에서 식은땀을 흘리는 것뿐이었다. 그의 동료는 린이 이 대표 덕분에 저런 지위를 가진 것뿐이며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이며 그를 위로하려 했다. 경매봉이 울렸다. 상서로운 보물은 이제 린 씨의 소유가 되었다. 류양이 그를 축하하며 VIP실에서 쉬라고 권했고 린은 수락했다. VIP 라운지 안에서 다른 대기업의 CEO가 자신을 소개하며 새로운 거물에게 명함을 건네기까지 했다. 하지만 린이 그 보물을 손에 쥐는 순간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그의 앞에 신비한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 같았다. 갑자기 유물이 그의 손에서 밝은 빛을 내며 빛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끔찍한 두통이 그를 덮쳤다. 그는 고통에 신음했다. 방 안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누군가 소리쳤다. 당장 구급차 불러. 사방에 어둠이 깔렸다. 공허 속에 격렬한 우주 터널이 형성되었다. 혼돈 속에서 리니아는 무중력 상태로 떠다니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다. 여기가 어디지? 방금 기절한 거 아니었나? 갑자기 한쪽에서 금빛이 폭발했다. 리니아는 손을 들어 눈을 가렸다. 어둠이 서서히 물러나며 그의 앞에 거대한 존재가 드러났다. 그 존재만으로도 공기 중에 압도적인 압박감이 느껴졌다. 천둥 같은 목소리가 공허를 통해 울려 퍼졌다. 그 거대한 형체 아래에서 리니아는 작고 미미해 보였고 압박감에 약간 몸을 숙였지만 여전히 정신은 차리고 있었다. 그 존재는 자신을 3계의 99번째 재물신이라고 소개했다. 린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재물신이라고요? 그가 말을 더듬었다. 그의 손에 빛나는 인장이 나타났다. 신은 이 인장으로 리니안이 3계의 재물과 부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린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러자 신은 그에게 거대한 경제적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가 앞으로 손짓했다. 리니안의 눈이 커졌다. 분위기가 숨막히게 변했다. 신은 그의 실현의 시간이 왔다고 선언하며 손을 내밀었다. 린은 망설이며 불안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잠깐만요. 하지만 신의 형체가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그를 둘러싼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리니안이 번쩍 눈을 떴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병원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침대 시트가 그의 주위에 흩어져 있었다. 꿈이었나? 그가 중얼거렸다.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조용하고 깨끗한 방을 가득 채웠다.
그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안도했다. 바로 그때 커튼이 젖혀지며 이 대표가 옅은 미소를 띠고 들어왔다. 린 씨, 깨어나셨군요. 이 대표가 기쁘게 말했다. 유료팀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린은 괜찮다고 대답했다. 아마 최근에 제대로 쉬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고. 이 대표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신가요? 잠시 방 안에 긴장감이 흘렀다. 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회사를 하나 세우고 싶습니다. 그의 눈이 결의에 차 불타올랐다. 진파 그룹과 정면으로 경쟁하고 싶습니다. 그의 주먹이 살짝 쥐어졌다. 리 대표는 다 안다는 듯이 미소 지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전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리는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진파는 장칭시 경제 생명줄의 절반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미래를 파괴했습니다. 저는 단지 돈 때문에 꿈이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대표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리는 그에게 회사 등록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이 회사 이름을 물었다. 옅은 미소를 지으며 린이 대답했다. 치신그룹. 장면 전환. 진파그룹의 호화로운 사무실 안 전 여자친구와 그 뚱뚱한 남자가 휴대폰을 보고 있다. 그녀가 그를 비웃었다.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아직도 꿈을 꾸고 있네. 그녀는 치신이라는 이름에 코웃음을 쳤다. 남자가 웃었다. 짝퉁 주제에 누가 저런 데 투자를 하겠어? 갑자기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휴대폰 화면에 속보가 떴다. 치신그룹 공식 설립. 설립자 린엔 자기 상업연맹 회장. 기자회견. 리니안이 무대 위에서 자신감 있게 서 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린 대표님, 치신그룹은 젊은 기업가 투자와 공공민생 지원에 중점을 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젝트들은 보통 투자 회수 기간이 길고 위험 부담이 큽니다. 재정적 손실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젊은이들의 꿈이 사라지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장경시 남부에는 수년간 산사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불모의 산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한때 재개발을 계획했지만 막대한 비용 때문에 중단했죠. 민생을 지원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이 뜨거운 감자를 고려해 보셨습니까? 군중들이 웅성거립니다. 적인 돈 무덤이야. 리니아는 평정을 유지합니다. 남부 황무지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주민들은 수년간 고통받아 왔습니다. 이건 뜨거운 감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민생 문제입니다.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오늘 장경시 고위 관료들과 언론 앞에서 저희 치신그룹이 남부 황무지 개발 프로젝트에 전액 투자할 것을 발표합니다. 장내는 충격으로 조용해집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소리칩니다. 프로젝트는 언제 시작됩니까? 완성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리니안이 부드럽게 손을 들어 장내를 진정시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발표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으며 흔들림이 없습니다. 장면 전환, 밤. 진파 그룹 사무실 안 그 커플이 비웃고 있습니다. 저놈의 꿈이 얼마나 갈지 보자고. 여자가 비웃습니다. 저 멍청이가 대낮에 꿈이나 꾸고 있네. 뚱뚱한 남자가 폭소를 터뜨립니다. 다 허튼 소리일 뿐이야. 그냥 허풍이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거야. 하지만 멀리서 게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고위급 회의실 안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습니다. 한 임원이 단도직입적으로 경고합니다. 남성 황무지는 장경시의 악몽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5명의 투자자가 뛰어들었습니다. 매번 돈만 날렸고 결국엔 빚을 갚기 위해 자산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리니아는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결정은 확고합니다. 투자는 진행될 것입니다. 프로젝트 제안서 파일이 열립니다. 이전의 손실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2억 3천만. 저기 5천만에서 1억. 엄청난 재정적 재앙입니다. 리니안이 그의 운전기사인 친모를 돌아봅니다. 3일 안에 완벽한 탐사 보고서를 가져와. 친모가 즉시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순간 리텐이 살짝 미소 짓습니다. 내가 당신을 말리지 못할 줄 알았소. 그는 서류 가방을 열고 문서를 앞으로 내밉니다. 이건 장경시 최고의 건설팀 연락처요. 초기 비용은 내가 선지급하겠소.
내 투자금이라고 생각하시오. 공사는 즉시 시작됩니다. 황무지 위에는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시추 기계들이 굉음을 내며 작동합니다. 인부들이 전속력으로 움직입니다. 굴착기들이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덤프 트럭들이 잔해를 운반합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광산 전체가 활기를 띱니다. 한편 리니아는 거액을 이체합니다. 그의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이체 성공. 갑자기 친모가 사무실로 뛰어 들어옵니다. 린 사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이 언론을 도배합니다. 리니안, 바보라 불리다. 꿈을 만드는 회사, 황무지에 수백만 쏟아붓다. 예상 수익은 전무. 온라인 댓글이 쏟아집니다. 정말 비극적이네. 린 사장, 방금 엄청난 손실을 입었군. 한 여성 기자가 텔레비전에 나옵니다. 황무지에 수백만이 투자되었습니다. 투자계는 여전히 비관적입니다. 장경시의 새로운 거물이 이 도박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친모가 심각하게 보고합니다. 여론이 극도로 부정적입니다. 리니아는 창가에 차분히 서 있습니다. 고작 일주일 만에 벌써 여론 공세를 시작했군. 이 사람들은 정말 성급하단 말이야. 그가 살짝 비웃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상대를 잘못 골랐어. 장면 전환. 진파그룹 최상층 연회장에서 그들이 믿는 리니안의 임박한 실패를 축하하는 파티가 한창입니다. 음악이 흐르고 술이 오가며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리니안의 전 여자친구가 순 도련님에게 묻습니다. 이 파티는 좀 과한 거 아니에요? 순이 자신있게 웃습니다. 진정해, 자기야. 저 망가진 황무지에서 수익이 난다면 그건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일 거야. 그는 리니안을 더 조롱합니다. 너무 빨리 투자했어. 뭔가 잘못되면 이 호화로운 파티는 그의 장례식이 될 거야. 순 도련님이 자랑스럽게 잔을 들어 올립니다. 오늘 밤 모든 비용은 내가 내지. 마음껏 즐겨. 그때 그의 전화가 울립니다. 그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몇 초 만에 그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집니다. 그는 분노에 차소리치며 핸드폰을 땅에 내동댕이 친다. 그의 파트너가 그를 진정시키려 한다. 무슨 일이야?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나가라고 쏘아붙인다. 이를 갈며 그가 포효한다. 리니안, 그 쓰레기 같은 놈. 대체 제 뒤에 뭐가 있는 거지? 장면은 1시간 전 공사 현장으로 돌아간다. 리니안이 인부에게 묻는다. 상황은 어떤가요? 인부가 흥분하며 대답한다. 린 사장님, 정말 딱 맞춰 오셨습니다. 오늘 굴착 작업을 하다가 아주 단단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니 흙에 금과 광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침을 삼킨다. 제 오랜 경험으로 볼 때 이건 금입니다. 그는 거에 소리치다시피 말한다. 진짜 금광입니다. 바로 그때 리텐이 도착해 크게 웃으며 리니안을 껴안는다. 리니안, 자네는 정말 행운의 별이야. 이런 일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지. 이번에 우리를 비웃던 놈들 얼굴에 제대로 한 방 먹였군. 그가 농담조로 물었다. 이걸 예상이라도 한 건가? 리니안이 가볍게 미소 짓는다. 리 사장님, 그만 놀리십시오. 누가 이런 일을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제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다고 해두죠. 그러고는 그가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친모, 즉시 현장 주변 경비를 강화해. 경계선 전체에 감시 장비를 설치하고 내 감독 하에 있는 국가 자산에 어떤 위험도 있어서는 안 돼. 리텐이 놀란 표정을 짓는다. 금광 개발권을 정부에 넘길 생각인가? 리니안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물론입니다. 금광은 국가 자산입니다. 이 지역에 제 인맥이 한정적이니 소개를 주선하는데 도움을 주셔야겠습니다. 리텐이 진지해진다. 내가 자네를 잘못 보지 않았군. 이건 내게 맡기게. 한편 장시 어딘가에서 이 소식은 들불처럼 퍼져나간다. 소위 어리석은 도박은 역사적인 발견으로 바뀌었고 리니아는 이제 막 전체 경제 지형을 재편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장칭 시청 건물. 장칭 금광 개발 타당성 보고서에 관한 고위급 회의가 진행 중이다. 시청의 장 국장이 리니안을 진지하게 바라본다. 린 선생, 듣자 하니 금광을 발견하기 전까지 회사 운영이 적자였다고 하던데. 리니안이 차분하게 대답한다. 지도자분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제가 장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약간의 손해는 감수할 수 있습니다. 장 국장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인다. 진정으로 발전을 위한 마음을 가졌군요.
그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 시에서는 금광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듣고 싶습니다. 리니안의 비전. 리니안이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말한다. 개발은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채굴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금광을 중심으로 전후방 산업을 연결하는 IP 매트릭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장 국장이 눈썹을 치켜올린다. IP 매트릭스라. 단순 채굴보다 훨씬 낫겠군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리니안이 고개를 끄덕인다. 두 가지 경로를 병행할 것입니다. 첫째, 경제 루트, 금 채굴에서 맞춤형금 보석 제조까지 광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원스톱 서비스 체인입니다. 둘째, 문화 루트, 금광 박물관을 건설하여 방문객들이 장칭의 역사를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장칭 습지, 장칭 미인, 장칭 안내라는 3개의 문화 관광 구역을 만듭니다. 이 구역들은 지역 풍습, 영웅적인 인물, 그리고 역사적 건축물을 선보일 것입니다. 두 경로를 결합함으로써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 동시에 지역 문화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덧붙인다. 개발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자금은 나중에 마련해도 됩니다. 만약 수익이 발생한다면 제 몫은 전부 공익을 위해 쓰겠습니다. 장 국장이 눈에 띄게 감명받아 일어선다. 이렇게 젊은 사람에게서 이런 의식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시에서는 당신의 계획을 채택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리니안이 가볍게 허리를 숙인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칭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장 부시장이 그를 열정적으로 칭찬한다. 린 선생, 당신의 계획은 장칭 경제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당신은 한때 죽어있던 판을 되살렸습니다. 젊은 세대는 정말 대단하군요. 리니안이 겸손하게 미소 짓는다. 모두 지도자분께서 믿어주신 덕분입니다. 복도에서의 대화. 밖으로 걸어나가면서 누군가 언급한다. 최근 연합상공회의소 회장이 은퇴했다고. 네. 하지만 아직 후임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미묘한 제안이 이루어진다. 마침 여기 유능한 분이 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명백히 리니안을 암시하고 있다. 리니안이 정중하게 거절한다. 저를 높이 평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는 우선 금광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다른 일들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다시 황량한 산으로. 리니안이 팀과 함께 개발 계획을 점검한다. 이주가 필요한 마을 주민들에게는 완전한 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의 조수가 대답하고 리텐이 제안한다. 박물관은 여기에 짓는 게 좋겠어. 산의 자연지형을 보존하고 광산과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린이 덧붙입니다. 마을과 관광지를 생태 산책로로 연결하여 교통을 더 편리하게 만드세요. 그의 비서가 조사 보고서를 건넵니다.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농사와 소규모 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린이 즉시 대답합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그들의 고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세요. 리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범위를 확장하면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할 겁니다. 또한 장칭의 금융자원 대부분이 진파그룹과 묶여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건 당신에게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린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럼 그 자본을 되찾아오겠습니다. 속보입니다. 장칭 제1은행이 진파그룹과의 협력을 종료합니다.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는 떠오르는 기업가 리니안입니다. 투자자들은 공황에 빠집니다. 주식이 대량 매도됩니다. 진파의 주가는 급격히 폭락합니다. 진파그룹 회의실. 분위기가 숨막힐 듯 무겁습니다. 한 임원이 보고합니다. 단 3일 만에 12곳이 넘는 파트너사가 철수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책상을 내리칩니다. 이건 전부 리니안 탓이야. 그가 그 금광 프로젝트를 과대포장하고 주목을 훔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을 텐데. 비난의 화살이 곧바로 썬 도련님에게 향하자 그는 쏘아봅니다. 무슨 뜻이지? 임원이 차갑게 대답합니다. 말 그대로의 뜻입니다. 당신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이런 굴욕을 겪지는 않았을 겁니다. 썬이 쏘아붙입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똑바로 말해. 누군가 직설적으로 대답합니다. 당신은 그의 배경도 모르고 여자친구를 빼앗았지. 그러고는 그를 반복적으로 노리고 모욕했어. 이제 그 결과를 봐. 다른 목소리가 덧붙입니다. 정부가 그의 편에 섰어. 진파의 주식은 무너지고 있고 이건 다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썬 도련님이 폭발합니다. 닥쳐.
누가 저놈 좀 끌어내. 내면에서 그의 생각이 분노로 불타오릅니다. 리니안, 이 원수를 갚지 못하면 난 사내도 아니다. 진파타워, 썬 도련님의 반격. 몇 시간 후 진파타워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호화로운 사무실 안 썬 도련님은 소파에 앉아있고 린의 전 여자친구가 그의 어깨를 주무르고 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옵니다. 보스, 저를 찾으셨습니까? 썬이 차갑게 말합니다. 그 공사장 근처의 농작물에 물이 부족하더군. 사람 좀 보내서 물을 줘. 그는 잠시 멈추더니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입니다. 그리고 내 수입 전파 방해기도 가져가. 일 처리는 깔끔하게 해. 그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가리킵니다. 이 검사 보고서도 보내. 검사 기관과는 잘 처리하고. 직원은 즉시 고개를 끄덕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썬 도련님. 모든 것을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폭풍우 치는 밤, 폭우가 쏟아지고 어두운 농지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근처에 트럭이 주차되어 있고 남자들이 그림자 속에 서 있습니다. 검은 물이 조용한 독처럼 풀 사이를 뱀처럼 기어갑니다. 며칠 후 혼란이 터집니다. 치성 그룹 건물 밖에서 시위가 폭발합니다. 우리 농지를 돌려줘라. 악덕 기업은 장층에서 나가라. 공사장에는 인파가 모여듭니다. 오늘 해명을 요구한다. 리니안, 나와라. 한 여성 기자가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금채굴 중 치싱의 공사장에서 나온 오염된 산업해수가 인근 농지로 흘러들어가 농작물 파괴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는 농부를 인터뷰합니다. 모든 게 망가졌어요. 우린 농사로 먹고 사는데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한 성난 남자가 소리칩니다. 치싱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 그 겁쟁이 리는 거북이처럼 숨어 있다고. 그를 고소할 거야.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 기자는 극적으로 마무리합니다. 언론 공세. 기자회견에서 한 연사가 기자들에게 연설합니다. 치싱그룹은 사리사욕을 위해 공익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땅을 잃으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장층의 기업가로서 저는 그런 악덕 기업을 경멸합니다. 두 젊은 남자가 큰 소리로 동조합니다. 썬 회장님이 옳습니다. 치칭은 너무 심했습니다. 한 명이 마이크에 대고 소리칩니다. 그들이 자비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들이 선언합니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폭리를 취하는 리니안이 우리 주민들을 해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썬 도련님이 악랄하게 웃습니다. 리니안, 감히 나와 싸우겠다고? 장층 사람들 침에 넌 익사할 거다. 여론이 돌아섭니다. 속보가 대형 스크린에 번쩍입니다. 치싱그룹이 불법 배출한 산업해수가 농지를 심각하게 오염시켰습니다. 시민들이 속삭입니다. 치싱이 이렇게 잔인할 줄은 몰랐네. 모두 금광 때문이었군. 한 어린 소녀가 엄마에게 묻는다. 엄마, 저 아저씨는 누구야? 왜 다들 저 아저씨를 욕해요? 엄마가 대답한다. 저 사람 이름은 리니안이야. 아주 악덕 사업가란다. 치싱그룹 타워의 위기. 밖에는 군중이 모여 분노에 차소리친다. 악덕 사업가를 처벌하라. 높은 발코니에 세 사람이 서 있다. 리니안, 그의 비서 친모, 그리고 리 회장. 안에서 리 회장이 재촉한다. 경호원 옷으로 갈아입고 내 차로 빠져나가게. 리니안은 차분하게 미소 짓는다. 감사합니다, 리 회장님. 하지만 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숨지 않겠습니다. 친모가 걱정스럽게 말한다. 순원우가 당신을 모함하는 게 분명해요. 반격할 방법은 있나요? 리니안이 고개를 끄덕인다. 예상했던 일이야. 그는 USB 드라이브를 꺼낸다. 백업 감시 카메라 영상, 수질 비교 보고서, 검사 기관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 그가 그것을 건넨다. 친모, 이걸장 국장님께 전달해. 확인되는 대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 거야. 공식 조사. 당국이 조사 결과를 논의한다. 현장 카메라는 흐릿했습니다. 일부 각도는 의도적으로 손상되었고요. 수질 검사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다른 결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서 누군가 말한다. 만약 공식 조사가 리니안의 보고서와 일치하고 뇌물수수가 확인되면 이건 음모라는 게 증명되는 거야. 긴급 기자회견. 다음날 헤드라인, 치싱그룹 최근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히다. 순 도련님은 그것을 읽으며 웃는다. 마지막 발악이군. 그가 비웃는다. 일단 그의 평판이 무너지면 치신은 우리 손에 들어올 거야. 진실이 밝혀지다.
기자회견에서 리니안이 차분하게 말한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진실을 알기 위해 여기 오셨습니다. 그가 화면을 가리킨다. 이 영상은 저희 감시 시스템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 기자가 소리친다. 잘 안 보이는데요. 리니안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카메라가 방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한다. 저희는 장과학연구소 전문가들을 초빙해 고화질로 영상을 복원했습니다. 향상된 버전은 경찰에 제출되었습니다. 순의 얼굴이 굳어진다. 어떻게 복원했지? 내가 전부 지웠는데. 리니안이 말을 잇는다. 정부의 협조하에 농경지와 저희 부지의 물 샘플을 비교했고 한 전문가가 앞으로 나선다. 저희 테스트 결과 샘플들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소위 오염 보고서는 신뢰성이 부족합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전문가는 말을 잇는다. 경찰은 또한 검사기관이 보고서를 발행하기 하루 전 출처불명의 거액을 받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언론이 들끓는다. 그럼 조작이었다는 건가? 순이 분노하며 일어선다. 리니안, 이걸로 끝이 아니야. 경찰이 나선다. 순 선생,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순은 당황한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는 연행된다. 리니안의 마지막 발표. 리니안이 다시 한번 말한다. 장층의 금광은 국가 소유가 될 것입니다. 향후 모든 상업적 이익은 전액장층의 공공복지 건설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시상식. 장 국장이 리니안 선생의 책임감과 헌신을 인정하여 그에게 장층 특별공헌상을 수여한다. 리니안이 가볍게 고개를 숙인다. 정부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는 현기증을 느낀다. 방이 빙빙 돌고 리니안은 쓰러진다. 이번 화 끝.